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터 기반 유레카 연구 방법 제7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 설문지라는 훌륭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자, 도구가 완성되었으니 이제 끝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문지도 응답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치열한 영업의 기술부터 수집된 날것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좋게 다듬고 잘라내는 정교한 수술의 과정까지 이른바 연구자의 필드 매뉴얼을 완벽하게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출발합니다. 초보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설문지 링크를 단체방에 뿌리면 알아서 해주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모르는 링크, 맥락 없는 링크를 절대 누르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귀찮은 스팸일 뿐이니까요. 마인드를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설문지는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귀한 시간을 나에게 투자해달라고 설득하는 영업입니다. 우리의 설문 요청은 피하고 싶은 숙제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아주 정중하고 매력적인 초대장이 되어야 합니다. 영업을 나가기 전 무기부터 제대로 챙겨봅시다. 만약 학부모 총회나 교직원 회의처럼 오프라인 현장에서 종이로 된 가정통신문이나 포스터를 나눠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이에 적힌 길고 복잡한 인터넷 주소, URL을 스마트폰에 일일이 타이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QR코드를 생성해서 넣으셔야 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만 대면 1초 만에 접속되게 만들어야죠. 여기서 신뢰도를 높이는 꿀팁, 네이버 QR코드 같은 무료 도구를 활용하면 QR코드 주변에 예쁜 테두리와 소속기관의 로고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이 설문지의 공식적인 느낌을 확 살려줍니다. 무기를 챙겼다면 이제 현장으로 침투할 차례입니다. 오프라인 영업의 핵심 전략은 사로잡힌 청중을 노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볼까요? 바로 무언가를 기다릴 때입니다. 화장실 문 안쪽, 엘리베이터 옆, 급식실 대기줄처럼 사람들이 지루하게 서 있는 곳이 우리의 타겟입니다. 그곳에 눈에 띄는 포스터와 QR코드를 배치하세요. 그리고 연수나 회의 현장이라면 종이만 나눠주고 끝내지 마십시오. 육성으로 여러분, 지금 폰을 꺼내어 이 QR코드를 찍어주세요라고 단호하고 정중하게 요청하십시오. 이 말 한마디가 응답률을 10%에서 90%로 끌어올리는 기적을 만듭니다. 이번엔 온라인 영업, 즉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보낼 때의 기술입니다. 무작정 링크만 띡 보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3단 메시지 구조를 지켜주세요. 첫째, 목적과 소요 시간의 명확화입니다. 선생님, 더 나은 학교를 위해 딱 3분만 빌려주세요 라고 부담을 낮춰줍니다. 둘째, 참여의 명분입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이 내년도 우리 학교 정책의 뼈대가 됩니다처럼 이 행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의미를 부여하세요. 셋째, 확실한 보상입니다. 참여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라고 달콤한 미끼를 던지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갖춰진 메시지는 클릭을 거부하기 힘듭니다. 메시지가 완벽해도 타이밍이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타겟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한 골든 타임을 노려야 합니다. 학생들은 언제 폰을 볼까요? 점심시간 직후인 오후 1시나 학교가 끝나는 4시 반입니다. 교사나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월요일 오전은 업무 폭탄으로 바쁘고 금요일 오후는 퇴근 생각에 마음이 떠 있습니다. 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여유를 부리는 오후 1시 30분이 최적입니다. 학부모님들은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는 저녁 8시경이 가장 참여율이 높습니다. 타겟의 일상을 상상하며 발송 버튼을 누르십시오. 설문을 배포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바빠서 까먹습니다. 그래서 D3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초 발송데이 영후 딱 3일째 되는 날 바쁘시겠지만 꼭 부탁드립니다라는 정중한 리마인더 팔로마이너스업 메시지를 보내세요. 보상에 대해서도 팁을 드릴게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전원에게 작은 사탕을 주는 것보다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증정처럼 확률을 이용하는 것이 인간의 도파민을 자극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비타500 같은 소액 기프티콘도 강력하죠. 단, 기프티콘을 보내려면 전화번호를 수집해야 하니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문항을 설문에 포함해야 합니다. 잠시 기술적인 이야기를 멈추고 연구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며칠 뒤 여러분의 모니터에는 수백 줄의 엑셀 데이터가 쌓일 것입니다. 그 차가운 숫자들을 보며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이 엑셀의 한 줄 한 줄이 누군가가 자신의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 내어준 가장 귀한 3분이라는 사실을요. 그들이 찍은 5점 매우 그렇다는 현장이 제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일 수 있고, 1점은 지금 너무 힘들다는 소리 없는 비명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쉽게 삭제하거나 조작하기 전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사람의 체온과 노력을 먼저 존중해 주십시오. 자,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다듬는 수술 단계, 즉 전처리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실시간 모니터링입니다. 설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넋놓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중간중간 대시보드를 열어 성비나 학년, 직급의 비율이 골고루 섞여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남성이 90%고 여성이 10%라면 즉시 타겟을 수정해 여성 집단에 집중적으로 재배포해야 합니다. GIGO 가비지인, 가비지 아우트. 편향된 쓰레기 데이터가 들어가면 제 아무리 훌륭한 통계를 돌려도 결국 쓰레기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었다면 우리 연구를 망치는 3대 빌런을 찾아내 검거 삭제해야 합니다. 첫 번째 빌런, 기둥 세우기. 1번부터 끝번까지 오직 3점만 혹은 5점만 일렬로 찍은 사람입니다. 엑셀의 표준 편차 stdv. P 함수를 돌려 값이 0이 나오면 100%입니다. 두 번째 빌런, 패턴 그리기. 1, 2, 3, 4, 5, 4, 3, 2, 1등 지그재그로 예쁜 그림을 그리며 찍은 분들입니다. 엑셀을 쭉 스크롤하며 눈으로 잡아내야 합니다. 세 번째 빌런, 거짓말쟁이. 나이는 1학년인데 경력은 20년이라고 답하는 등 논리적 오류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데이터는 과감히 삭제하십시오. 빌런을 제거했다면 데이터의 뼈대를 맞추는 역체점을 해야 합니다. 보통 설문지에는 긍정 문항들 사이에 집중력을 확인하기 위한 부정 문항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점이 긍정인 설문에서 나는 수학 시간이 지루하다라는 질문에 5점 매우 그렇다를 준 학생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점수를 그대로 놔두면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이 수학 천재로 둔갑해버립니다. 부정 문항은 반드시 뒤집어줘야 합니다. 5점 척도라면 6- 원래 점수라는 공식을 엑셀에 입력하세요. 5점은 1점으로, 4점은 2점으로 깔끔하게 역체점 풀립됩니다. 다음은 코드북 작성과 변수 계산입니다. 엑셀에 입력된 남성, 여성 같은 글자는 통계 프로그램이 읽지 못합니다. 남성은 1, 여성은 2처럼 숫자로 변환해야 하는데 이 규칙을 적어둔 노트를 코드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을 절대 믿지 말고 반드시 기록해두세요. 그리고 설문 문항 Q1번부터 Q5번까지가 모두 자아 효능감을 묻는 질문이었다면 분석할 때는 이 5개 문항의 평균을 내서 자아 효능감이라는 하나의 굵직한 변수로 묶어주어야 합니다. 통계는 낱개의 문항이 아니라 변수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니까요. 원본 파일라 데이터는 절대 덮어쓰지 말고 항상 별도로 보관하는 것 잊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설문지를 수백 명에게 본격적으로 배포하기 3일 전 반드시 35명의 지인에게 먼저 보내보는 파일럿 테스트를 하십시오. 일종의 오류 백신입니다. 직접 풀어보게 하고 3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시간 타임. 성인은 10분, 학생은 5분이 넘어간다면 과감히 문항을 삭제하세요. 둘째, 모호성 앰비규어티. 이 질문 무슨 뜻이야? 라는 피드백이 나오면 즉시 문구를 수정해야 합니다. 셋째, 모바일 뷰. 응답자의 90%는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폰에서 매트릭스 표가 깨지거나 가로 스크롤이 생기지 않는지
반드시 폰 화면으로 점검하십시오.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수술대에 누워있는 여러분의 데이터가 정말 건강하고 신선한지 마지막 최종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봅시다. 배포 타이밍을 잘 맞추어 충분한 응답자를 모았는가? 표본의 성비나 학년의 균형은 잘 맞는가? 패턴을 그리거나 거짓말을 한 빌런들을 색출하여 삭제했는가? 부정 문항들에 대한 역체점 처리를 완료했는가? 마지막으로 개별 문항들을 묶어 평균 변수 계산을 마쳤는가? 이 모든 항목에 체크 표시가 되었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데이터는 드디어 완벽한 분석 준비 완료 레디 포 어널러서스 상태가 되었습니다. 초보 연구자 여러분, 설문을 처음 배포하고 스마트폰으로 띵동 새로운 응답이 도착했습니다 라는 알림을 받는 순간 그 숫자가 1에서 10으로 100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의 짜릿함은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 데이터 하나하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불안한 가설을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진리로 만들어줄 든든한 벽돌들입니다. 이번 주 배운 영업의 기술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많은 벽돌들을 모아오십시오. 그 벽돌들로 아주 멋진 집을 짓는 방법, 통계 분석의 마법은 다음 강에서 제가 책임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치열한 일주일을 응원합니다.